신흥석 증인에게 다시 물을게요. 네. 비닐에 싸져 있는 돈다발이 있었어요. 비닐을 해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됐습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죠? 네.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 형식 자체가 특이했었고 저기 다 돈이 다 새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훼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영 증인, 네, 저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봤죠? 네. 김정민 증인,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기억엔 없습니다. 자, 다 똑같아요. 다 봤다고 하는데 김정민 증인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혼자 뒤집어 쓸 이유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잠깐 시간만 멈춰주시고 백계룡 경정 잠깐 나와주십시오. 혼자 뒤집어 쓸 이유가 없어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문은 비닐에 제일 잘 남죠? 그렇죠. 유리창 다음으로 비닐 재질이 유리창, 비닐, 컵 등의 지문이 남습니다. 네, 2분 더 넣어드리세요. 2분 추가했습니다. 미제 살인 사건을 20년 만에 해결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문 채취의 기술이 약했는데 20년 지난 뒤에 지문 채취 기술이 좋아져서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게 구로동 호프집 사건이에요.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서 미제 사건을 다시 해결한 거예요. 이번 이 비닐에 쌓여져 있는 이 관본권 돈다발은 비닐에 있는 지문만 채취하면 누구 건지 확인이 돼요. 신흥석 검사장의 이야기처럼 돈다발 본 적 있으세요? 저런 돈다발? 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있고 다른 사람들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저 돈다발을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서 왔을까요? 저 돈다발 비늘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지문이 다 묻어 있을까요? 저 돈다발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과 그리고 은행과 그 은행들 몇 개만 지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지문에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고 누가 중간 딸인지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했어요. 비닐을 뜯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비닐에 그게 남아 있었으니까. 이거는 2022년 5월 13일 날 건데 이것은 윤석열의 지문이, 김건희의 지문이, 아니면 건진의 지문이, 아니면 누구의 지문이 남아 있는지가 저 지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저게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앞서 그 기본적인 수사 실무에 대해서 기초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성배 씨 주거지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러 검찰에서 팀을 구성해서 간다. 부부장 검사가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가기 전에 행정 서류를 만들죠. 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압수 계획 보고서를 만듭니다. 아마 차장 검사한테 팀장이 보고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압수할 건지, 인력은 어떻게 나가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나가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특수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사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 비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최초 쌀독에서 저 감봉권 있는 돈을 발견을 했으면 일단 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지 한국은행에서 나오신 분이 전혀 추적 단서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험을 했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돈 받아올 때 인계자가 서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이죠. 돈을 주는데 소명을 안 해요? 그럼요. 서명을 한 명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행 본점에서 과장급이 한 명 나가면 보안팀에서 청원 경찰이 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명했거든요. 근데 뭐 간소화해서 한 사람은 뺄 수 있는데 반드시 서명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고요. 이것은 검찰에서 몰랐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그 중거 집단이란 말이에요. 수술 집도하는 의사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놓쳤다? 그리고 저 감봉권 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으면 이게 벽돌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이대로 챔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챔버라는 공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본드법이라고 있어요. 가스를 태워가지고 그 지문이
지문에 접착되게 해서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그 검은색 그 분말을 발라가지고 지문을 채취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지문 인적사항 특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수사를 할 때 증거물을 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청에 협조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대검에도 과학수사부장이 지검장이에요. 과학수사부장이 검사장입니다. 거기에 밑에 부속 인원이 200은 채 안 되지만 150명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화된 과학수사팀이 있어요. 나와서 하거든요. 챔버에서 과학 수사해가지고 지문을 따가지고 경찰에 보내요. 경찰청에 보내면 과학수사계에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진 다 찍고 지문을 건네줍니다. 이건 기초수사예요.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건진이 민간인이잖아요. 건진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정치자금 위반죄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붙는 죄가 있어요. 형제처럼 붙는 죄가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선수재가 붙었을 거고요. 알선수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이거 수사 안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애초에 이건 지금 부부장 우리 최재형 검사 그다음에 부장검사 박건욱 부장검사의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 이 사람 두 사람부터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압수계 담당 그 수사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는 저는 현금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비닐과 그다음에 띠지 관련해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이 사람들은 저항할 힘이 없죠.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라 감히 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수사는 기초수사예요. 이 기초수사를 모르면 옷 벗으세요. 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름이 돋고 라고 판단하시면 1분간 더 드릴까요?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리고 1분 마이크 넣어 드리십시오. 자, 이 돈다발 몇 월 며칠에 압수수색했습니까? 12월 7일이죠? 전체 12월 17일이죠?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최선영 증인 네. 며칠 그 돈다발을 보았습니까? 12월 17일에 보았습니다. 김정민 증인 몇 월 며칠에 그 돈다발을 보았습니까? 돈 보진 못했다. 그 돈을 언제 받았습니까? 접수는 18일에 했습니다. 18일에 했죠? 네. 돈이 온 건 압수한 건 17일인데 접수를 18일에 했어요. 하루가 비어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17일 날 비닐로 쳐져 있는 거 받고 17일 날 압수수색해 왔고 18일 날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네. 혼자 뒤집어 쓸 이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은석 검사장 이 비닐에 쌓여져 있는 게 모든 돈을 만진 사람들의 지문이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이 비닐 없애면 안 되는 거죠? 네, 원형 보존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비닐이 없어지면 모양도 특이하지만 여기가 바로 누구의 손이 닿았는지 누구의 손으로 가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재형 검사가 왜 이걸 없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입니까? 기본 ABCD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알아요. 증거물은 지문을 위해서라도 남겨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하는 걸 신흥석 검사장은 몰랐다 그랬죠. 예,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였죠? 네, 저는 당일 압수해온 날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게 12월 18일 날 넘어갔고 그런데 비닐은 없어졌고
그렇죠? 그럼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참고인 백혜룡 참고인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네. 압수 계획 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인계자 서명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지문이 접착이 잘 되도록 챔버 공간에 별도 보관을 해서 지문 채취가 가능하도록 보존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검찰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 송구스럽긴 하지만 지문 채취 이런 거에 좀 사실을 좀 안 해봤습니다. 저도 뭐 그 현금 그 반부패 사건 수사를 좀 해봤었는데 현금의 다량의 현금을 저희가 압수할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지문 채취 이런 건 좀 저희가 안 해봤었습니다. 사실 그쪽 수사 기법은 저희가 좀 약하다고 저희가 솔직히 자인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저 뒤에 손 드신 분 누굽니까? 안 보입니다, 제가. 네.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별도의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 그 우리 법사위원 서영교 위원님께서 일반인들도 비닐에 대해서는 지문을 연상을 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일단 저희가 그런데 예. 특수수사 경력이 상당한 증인께서 안 해봐서 모른다. 누가 이해를 할 수 위원장님, 있겠습니까? 제 말씀은 네, 이게 원형으로 보존돼야 된다는 건 저희도 100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체인버나 이런 솔직히 저는 전문적인 지문 감식 기법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모르는 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현역이 아니야. 누구 보고 그러라고 그런 거야. 원형도 보존되지 않고 그 추적할 수 있는 지문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에 참 실망스럽습니다. 최재현 증인은 압수계획 보고서하고 압수 목록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저는 제출 요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출 요구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저는 직접 저한테 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법무부 기조실장님 그러면 일부러 쉴드를 쳐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기조실장님은 이 상황이 되게 웃기는 거죠. 지금 검찰이 사건을 그냥 이 수사를 은폐하는 과정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백혜룡 참고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반인 건진이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오히려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범죄는 은닉하기 위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더 진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독하겠다고 하는 법사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압수계획 보고서나 압수목록 등 제출 요구를 받아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제 선생님 말씀 네.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법무본부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자료를 했습니다. 안 내놓기 위해서 감찰을 하시고 있고 수사팀을 꾸렸습니까? 수사 중이므로 국회 자료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 하는 방어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이래서야 되시겠습니까? 아무도 국민 누구도 납득을 못합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잘하니까 보안 수사권 내지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가져야 된다. 지금 국회 불려 나와서도 다 수사를 은닉하거나 은폐하거나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법률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경찰보다 실력이 못하잖아요. 민간인한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것이 지금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건 감추기 위해서 하루 만에 증거가 소멸됐지 않습니까? 사라졌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권 주면 증거를 완벽하게 은폐하시겠네요.
압수 목록하고 압수계획 보고서 등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예.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증인 최재현 수사 잘했다고 자부심 느낀다. 어제 당당하게 큰 소리 뻥뻥 치시던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2024년 9월 달에 제가 처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는 살아있는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즈음에 공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하였고요. 그리고 11월 29일쯤에 건진법사 실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나서 건진법사의 실주거지가 파악되었고 이후에 압수수색하러 나갔습니다. 당시 범죄 사실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고 정치자금법의 마지막 기속처는 윤한홍 의원이었습니다. 건진법사는 윤한홍 의원과의 공범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돼 있는 상태였고요. 현장에 나갔는데 1억 6,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장 압수팀에서 이걸 압수해도 되는지 저한테 물었고 저는 이게 정황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징 보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압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 감봉권 형태를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생각은 했습니다.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여기서 새로운 영장을 즉시 받아야 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고민했지만 당시 나와 있는 그 감봉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영장이 나오지도 않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권 영장으로 또 이 압수물을 일단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압수를 제가 결정했습니다. 압수물을 가져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띠지로 쌓여져 비닐봉되어 있는 감봉권 형태였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문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띠지 스티커 정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그걸 본 순간에 자금 추적을 시작하면 별건 수사가 됩니다. 별건 수사가 되면 확인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자금 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건진법사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거기서 김건희에게 전달된 목걸이 그리고 그 외에 2022년도에 건진법사 전성배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가 나타났으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감봉권에 대해서 새로운 압수영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럼 검토하기 위해서 자금추적 수사관에게 확인해보라 한 것입니다. 그 무렵이 언제입니까? 이 상태면 영장 청구해도 되겠다. 1월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3일이 아마 건진법사에 대한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을 집행한 날입니다. 2월 3일? 1월 3일. 1월 3일? 예. 1월 3일 날 그렇게 했고 그 건진법사의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지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압수해둔 그 감봉과 그 돈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별건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추적 수사관한테 보관된 거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확인한 결과 훼손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커에 나와 있는 정보 그걸 가지고 한국은행에 사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그 정보 가지고는 시중은행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2024년 9월 달에 윤석열 정권이 살아있을 때 그때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제가 무슨 이유로 왜 그걸 고의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소추 들어가기 전에 2024년 11월 27일 공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2024년 11월 29일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실주거지 확보를 위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 사건 그러면 네. 네, 됐습니다. 이제 그 증인은 그러면 그런 자금 추적은 나중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문을 보존하는 조치는 왜 안 취했습니까? 지문을 보존하는 조치 자체가 별건 수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별건 수사 문제는 없죠. 아까 적극적으로 자금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면 증인이 자꾸 말을 바꿔요. 즉시 자금 추적에 들어가면 자금 별건 수사에 의심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은 증거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아까 백혜룡 참고인이 소상하게 설명한 것처럼 챔버 공간에 넣어서 지문 예. 보존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그 거죠. 조치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아, 모르시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네, 열심히 범죄 마사지를 하는구나 장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백혜룡 참고인 앞으로 나오셔서 네. 저 그 기초 수사 관련해 가지고 네.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청에서 경찰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과학수사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 몸집을 키우려고 10년 전에 대대적인 시도를 해서 대검에 과학수사부를 만들어서 그 검사장이 이제 과학수사부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 감봉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요. 이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그 과학수사 팀이 그 챔버에 넣어가지고 본드법, 기체법으로 지문 연출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부르기 좀 불편하면 검찰에서 좀 경찰을 좀 시키고 싶거든요. 서울청에 요청해가지고 경찰들을 불러들인 일이 많아요. 경찰이 지문 채취하니까 니네들이 채취해가지고 경찰청에 지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인적사항까지 특정해와라 그러면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문서로 송부해 줍니다. 이게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경찰이 하는 일이고요. 대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DNA입니다. DNA.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비닐은 지문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쪽지문이라고 그러죠. 예, 지문이 정상적인 지문이 안 나오는 것을 쪽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은 단백질 분비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쪽지문이 나오면 화학 물질들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쪽지문은 단백질 미세한 걸 긁어가지고 DNA를 채취를 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검에 부탁해야 돼요. 지문은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는데 DNA는 대검에 맡겨놓습니다. 국과수에 맡겨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거 가지고 대조를 하죠. 그럼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 과학수사에 대해서 경찰보다 더 자부심이 있는 대검에서 기초수사도 안 해놓고 안 한 게 아니죠. 고의적으로. 애초에 대검 과학수사부장 검사장과 검찰총장이죠. 이 사실을 보고받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M1 우리 압수계 이 수사 담당관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어떡합니까? 위증은 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박건욱 부장검사, 최재현 부부장검사는 특수직무유기 특가법상 입건해야 됩니다. 당장. 이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최재현 검사님, 네, 최재현 증인 이 띠지 사건 관봉권을 압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부장하고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이게 저는- 대통령 관련 중요 사건이잖아요. 감봉권 형태로 압수했다는 것은 보고 다 보고했어요. 그런데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보고 다 했습니까? 저는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부장한테만 보고했습니까?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 제가 부장은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했대요. 저는 박건욱 부장님, 차장 검사장한테 관봉권으로 압수했다는 거 보고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최재현 사건에 부장이 보고했으면 아마 보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 검사가 보고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관봉권 이게 중요하게 관봉권 상태로 압수가 됐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 대통령 관련한 지금 최재형 검사 말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관봉권 형식으로 압수됐다는 거를 보고를 했는지 얼마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박강수 과장님 나와보세요. 자, 이게 띠지하고 비닐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왜 없어졌는지 이게 진상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1분만 네, 2분 더 드리세요. 조사가 돼야 되는데 과에서 사건과에서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도 CCTV 있죠. 엘리베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띠지하고 비닐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서로 말을 지금 미루면서 CCTV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 어디에서 이 감봉권이 전달이 되고 인계가 되면서 띠지가 비닐이 언제 해체가 됐는지 CCTV 확인하면은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CCTV 확인도 안 했단 말입니다. 남부지검이 안 했습니까? CCTV 확인은 못했습니다. CCTV도 확인 안 하고 지문도 감식 안 하고 도대체 검찰이 무슨 수사를 똑바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최재현 검사님, 네, 압수 목록에 그러면 네, 관봉권, 띠지 이게 압수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봉권 띠지는 압수 목록에 넣지도 않고 관봉권 띠지는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증거가 인멸된 건데요. 다만 사진은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사진은 남아 있어도 현금 말고 관봉권과 띠지는 압수 목록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번호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그래요. 아까 물어보신 부분은 전체 사건에 대해서 압수물조차도 말씀하신 제대로 거고, 관리 못하는 이 검사들.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겁니다.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검사. 이 자기 수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이 검사, 압수 목록에 제대로 기재조차 하지 못하는 이 검사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줘서 제대로 처리를 하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1월 9일 날 없어졌으면 그러면은 최재현 검사는 없어진 거 확인하고 3개월 있다가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 이 언론 보도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저한테 확인이 왔습니다. 제가 청을 떠나기 전에 이 감봉권 띠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팀원들에게 알려줬고요. 검사들에게. 그 검사 중 한 명이 저에게 그때 그 띠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기억을 하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그럼 위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혼자서 다 은폐했다는 건가요? 은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검찰의 보고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윤석열 검찰 이후에. 어, 검사가 이런 관봉권 같은 중요한 게 없어졌으면 위에 빨리빨리 보고하고 그럼 진상을 규명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게 차례예요. 절차고. 그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위반한 직무유기에 본인 당- 특수직무유기라고 지금 그 경찰이 얘기하는데 본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거. 뭐 보고가 왜 안 했습니까? 당시 김건희 목걸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고요. 김건희 목걸이 관봉권 얘기하는데 왜 목걸이 얘기합니까? 제가 수사하고 있던 수사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네, 답변 제안하겠습니다. 신문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전주실 출신 이성윤입니다. 참 오늘 듣자 하니까 참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하도 주임검사가 정말 수사에 자부심을 느낀다 해서 제가 한번 우리 신흥석 증인하고 이희동 증인 그리고 우리 박건욱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건진법사라고 하죠. 전성배의 기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차장님 읽어봤어요? 수사는
수사 담당 검사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부장님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습니다. 조서가 몇 개 있습니까? 2018년 말씀이신가요? 아니 2025년에 수사를 했잖아요.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관봉권 사건 기록 읽어봤냐 그 말입니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어요? 검사장 읽어봤습니까? 예, 전 기록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법리적으로 보나 수사로 보나 정말 이거는 총체적으로 엉터리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거 자신 있게 자부심을 느낀다? 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압수영장이 2018년에 정재식이가 윤한홍한테 공천 청탁명으로 1억을 준 거예요. 민간이 받은 겁니다. 건진이. 자, 압수해봤어요. 압수해보니까 건진 법사에 나와가지고 1억 받았다가 뭐라고 받았냐? 고작에 1억 받았다고 나왔어요. 영장 청구했어. 법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기각합니다.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이거 수사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해요. 쪽팔린 일이에요. 자, 다시 그런 다음에 1월 5일 날 다시 이해 피신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영장 재청구해요. 어떻게 기각됐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검사 얘기해봐요. 법리적으로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희동 차장님 왜 기각된지 아세요? 재청구가? 같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1심에는 사건을 손준 날짜, 금액, 장소를 특정 못해가지고 기각됐고 2심에는 법령을 안 만나는 거예요. 윤한홍이도 기소 안 해놓고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이런 엉터리 수사가 어딨냐고. 더군다나 조서를 보면 말이에요. 더 가관이야. 오늘 많은 의원들이 말은 2022년 5월 13일 이거하고 청탁하면서 2018년에 주는 거 차이가 5년이 납니다. 그럼 이 돈을 별도로 압수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추적했어요. 그러면 조서에는 내가 보기에는 윤한홍도 그리고 통일교도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사해서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려 놓고 열심히 수사했다고요? 아니 검사장님, 차장님, 부장이 왜 있습니까? 기록을 읽어보고 엉터리라고 지적을 해야지. 그 조서에 보면 2022년 5월 13일 날 오후 2시 5분에 받았군요 라고 한마디 해놓고 안 물어봐요. 그렇게 중요한 최재현 검사가 우리 남경민 수사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정말 원형무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다 했으면 이것이 무슨 증거인지 계속 추궁했어야 되는데 딱 두 번 모르고 말아버려요. 이게 수사 잘한 겁니까? 박근홍 부장 얘기해봐요. 잘한 거예요? 잘한 수사입니까? 예 아니면 해봐요. 결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별대로 수사했다고 이게? 조서 봤어요? 한 줄 물어봐라. 한 줄 물어봤습니다. 한 줄 묻고. 이희동 차장 한 줄 묻고 말아요. 한 줄 묻고. 조사는 제가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물어본 거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발언권을 구하고 있습니다. 뭘 수사 잘했다고? 그만하세요. 한 줄 딱 물어보고 말해요. 자, 남경민 수사관. 네. 남경민 수사관. 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김정민. 자, 김정민 수사관. 네. 12월 18일 날 이걸 받았죠? 네, 맞습니다. 받을 당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받았을 당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신이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지원 수사관이나 최선영 수사관이 와가지고 압수계에서 셌지 않습니까? 오후 2시 50분에 3시 50분에 사건과 압수계에서 셌잖아요. 그건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17일 했잖아요. 그건 제가 없었. 18일 날 받았어요? 네. 그럼 그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경민. 남경민이에요? 남경민 수사관. 네, 2분 더 드리세요. 지난번에 모른다고 했죠? 예?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김정민 수사관이 다 알지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겠죠?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압수물을 수리한 담당자가 제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17일 날 오후 3시 50분에 셀 때 네, 개수 옆에 셀 때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저 있었습니다. 그때 띠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봤습니다. 띠지 없었어요?
아니 이주연 수사관이 쓴 수사보고를 보면 건진이 확인서를 쓰고 있고 그 옆에 띠지가 붙어있는 돈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요. 못 봤다고요? 저는 제 업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자기가 담당자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지금- 했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경민 수사관하고 예? 김정민 수사관 둘이 꼼짝없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생겼어요. 예? 모른다고요? 자, 우리 김정민 수사관 그 압수물 보관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 있어요, 없어요? 압수물 창고 말씀하시는 거. 창고, 예. 압수물 보관 장소. 창고는 제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래요, 그러면은? 영치 담당이 그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박광수 과장님, 거기서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치 창고는 저희 사건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지 여부를 자, 그러면 이동 차장님, 연기 창고에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는 잘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아는 게 뭐 있어요? 자, 저는 박건욱 부장. 수사 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압수물 창고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누가 들어가는지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배출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압수물 창고에 CCTV가 있는지 여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고는 들어가 봤는데 그 CCTV가 있는지 유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름품, 또 마약, 현금 누가 가져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했어요? 박광수 과장, 그 창고에 CCTV 확인해봤어요? 동작이 있을 때 촬영이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충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네. 2025년 4월달에 감사했죠? 아, 진상 파악 지시해서 네. CCTV 창고, CCTV 확인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부분은 확인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돈 내면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면 CCTV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때 보고받은 내용을 제가 지금 문서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보고받기로는 수사팀 수사관들은 네. 압수물에 취지가 없어진 걸 알고 검사들은 원형보존을 했다고 했죠. 하겠죠. 기억 안 나요? 네. 원형보존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원형 보존은 하셨습니다. 네? 원형 보존은 지시하셨는데 원형 보존은 현금 자체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 외 부속물들은 따로 지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그러면은 2024년 12월 17일 오후 3시 50분에 그다음에 18일 며칠 인도받았어요? 18일 몇 시에? 오후쯤에 인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쯤에 인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 압수물이? 저는 네, 그 압수물은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학교과에서 압수수색을 그걸 다시 검사실로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사건과에서 압수계에서 개수기 빌려서 개수만 했고, 그리고 그 현금은 다시 담아서 저희 그 캐비닛에 보관했습니다. 네. 압수하면 압수해 와서 압수문을 주고 그대로 학교과 압수에 압수하고 압수문을 딴 다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그날 17일 날은 개수를 하기 위해서 압수계에 내려갔던 것이었고 18일 날 현금 외에 다른 압수물도 함께 인계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압수물 총목록이나 압수조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인계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현장에서는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는 압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여 검사하고
권도현 검사가 현장에서 7시 50분에 압수하고 이렇게 압수 작성은 허위 공문서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압수물을 갖고 검사에 다시 옵니까? 압수물이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압수물은 준대로 압수물은 교본대로 그대로 합격과 압수하고 압수물은 번호를 따고 대출받아서 가서 수사를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맞잖아요. 저희가 현금만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전성배 그 주거지랑 법당에서 현금 외에 다른 압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이 뭐가 핸드폰 내내 현지 몇 개면 되고 통장, 도장, 영화문구, 이력서 파일, 메모. 네, 맞습니다. 그런 압수물들을 한번을 했어요? 그 압수물 총목록에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하루를 했다고요? 그리고 저희 압수 조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저는 1년 했습니다. 1년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거 하는데 이게 한 걸래요? 핸드폰은 몇 개 쓸 것이고 통장 및 도장, 영화, 이력서, 파일, 메모 이거 하는데 한 걸래요? 정리하는데 저희가 그날은 체포한 날이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압수물을 받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압수물 총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거 없앨 거예요, 띠지?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없어진 사실을 검사장이 보고하고 또는 박광수 과장이나 박치할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치할 국장이나 박광수 과장에게 보고 사실 있냐고요? 아니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고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정민서가 보고 안 했어요? 과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그 외 국장님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영 계장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에 출동한 검사의 지시 연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 날 또 다른 압수물과 함께 인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압수물이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날 압수물이 추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건과에 내려갔던 것은 그 개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수는 현장에서 1차 이루어졌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성백의 확인서를 진구했는데요. 네. 그 압수 현장에서 3,300매를 확인을 했고 검찰청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났잖아요. 개수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때 네. 개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현금 압수물을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 날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등 그 인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것을 준비해서 누구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시를 받은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장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 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 아, 그날은 비닐 뜯지 않았다. 저희가 개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 그 상태로 이주영 계장이 자신의 캐비넷에 넣는 것까지 증인을 봤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일일이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셌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 가끔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과 지금 과장도 처음 봤대잖아요. 12년 공부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파면 당하던가 본인이 증거인멸 했구만.
비닐을 김정민 수사관이 뜯었어요? 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을 해봐요. 뭔 얘기할까요? 저 김정민 증인 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인이 이른바 진술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에 준비한 네. 컨닝 페이퍼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좀 황당한 표현이 좀 있었죠. 다 그렇게 해 시업 비업들아 이렇게 써놨죠. 비업 시업들아 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한국은행권은 비닐봉지 그대로 개수가 불필요하고 그대로 넣는다 돼 있네요. 증인 말하고 틀리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증인 말은 동료 지간에도 안 통하는 말이잖아. 저희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원형 보존을 그렇게 입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지금 최재형 검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희 그 증인한테 또 그 카톡 문자도 공개한 바 있죠. 이 자리에 출석하기 전에.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증인만 남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 압수 실무자들은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었어요. 압수 실무자가 지금 방금 깨졌잖아. 지금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개수가 불필요하다. 수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시고 저는 압수만 담당하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 쪽이랑 수사해서 증거물을 보존시키면 그러면 증인이 다 망가뜨린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인 진술로 기계적으로 샜다고 써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본인이 샜다고 써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현금이 들어왔으면 제가 샜을 겁니다. 그냥 뜯어서 기계적으로 버렸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본인이 뜯어서 샜다고. 그렇게 입 맞춘 거 아니에요 남경진 수사관하고? 입 맞춘 적 없습니다. 아니 둘이 그러면 이주영 계장의 캐비넷을 열어서 총무국에 정리하기 위해서 넘긴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이주영 계장님과 저입니다. 이주영 계장과 증인이 총무국에 인계할 때는 그대로 비닐채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은 누가 담당이었어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그때 당시 압수계에 남경민 수사관님과 김정민 수사관님께 인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명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압수물을 인계할 때 별도의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서가 남습니까? 인수인계서도 남지 않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만약에 그 두 분이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난 못 받았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인수인계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알기로 압수계 직원들이 압수표에 네.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겠네요. 압수표에 기재된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조실장님, 법무부 기조실장님, 그 지금 총무과에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법무부가 가지고 지금 있는 이 사건 과정은 나와도 본인 모른다, 본인 소관 아니다, 총무국 소관이 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관봉 띠지 주제와 관련해서 참고인 내지 증인을 소환한다고 할 때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든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대검에 그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했고요.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곤란해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 수사 감찰을 마치는 대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게 한번 좀 이해해 주실 수 없는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제때 지금 원하시는 때 제출이 못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법무부에서 보실 때, 자, 검사장은 행정적인 감독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물 전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지휘 감독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법무부는 뭐 하시는 거죠? 법무부는 직무감찰 같은 거 안 합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네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신문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지 여부, CCTV를 감찰 내지 수사 자료로 진구했는지 여부, 예. 네, 그 영상 자료, 예. 네, 그 자료를 확보를 하셨는지, 확보하고 내용을 보셨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은 이미 어떤 상식 수준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 예. 큰 사건이 비위 사건이 벌어졌으면 예. 진작에 직무감찰 내지 수사 의뢰를 하셨어야 됐고 증거 보전을 발빠르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답변이 그 잘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 다 해보고 넘기겠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사이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인멸되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말 다 맞추고 이미 지난주에 말 다 맞춰서 오는 그 심각성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네요. 인수인계 할 때까지는 다 멀쩡하게 있었어요. 인계 받은 사람 쪽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멸실시킨 거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